우리의 일상 속 무심코한 행동이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가족의 화목과 후손의 번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지리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베란다나 현관의 빗자루입니다. 베란다나 현관에 놓인 빗자루는 먼지와 오물을 쓸어내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빗자루를 잘못 두면 집안의 좋은 기운까지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담긴 컵을 실수로 엎질렀을 때 소중한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빗자루를 부주의하게 관리하면 복과 행운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세워두는 것인데 나무가 똑바로 서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빗자루도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빗자루를 바닥에 눕히거나 뒤집어 놓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자루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안의 정돈된 모습을 해치지 않기 위함으로 빗자루가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면 어수선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현관 구석이나 베란다 한쪽에 정리해 두면 집안이 더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빗자루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빗자루는 오히려 집안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털어내고 필요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빗자루는 집안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두 번째는 숟가락을 엎어놓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무심코 숟가락을 뒤집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풍수적으로 복을 뒤엎는 행동이며 숟가락을 엎는 것은 복이 흩어지고 가정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본래 음식을 떠먹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국, 밥, 찌개, 죽 등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음식을 떠먹거나 국물을 마시는 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숟가락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음식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숟가락의 의미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예의 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을 장난감처럼 휘두르거나 무언가를 긁는 데 사용하거나 두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동은 숟가락의 본래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뚜껑을 따거나 흙을 파는데 숟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숟가락을 함부로 다루는 나쁜 습관으로 간주됩니다. 숟가락은 음식을 먹는 데 사용되며 이는 음식에 대한 감사와 존중, 그리고 삶과 가정의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소중함을 간과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상을 떠올려 보면 숟가락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만약 숟가락을 엎어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조상님들에 대한 큰 불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상에서 숟가락은 더욱 신중하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세 번째는 성경과 불교동 종교서적입니다. 성경과 불경 같은 종교서적은 신성한 가르침과 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책들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어주며 마음의 위로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을 뒤집거나 엎어놓는 것은 복과 행운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서적을 대할 때 그 신성함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서적은 항상 정돈되고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책을 뒤집거나 거꾸로 놓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잘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신성한 메시지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종교 서적을 다룰 때는 그 안에 담긴 가르침과 상징성을 떠올리며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에서 보관하며 그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종교 서적을 올바르게 대하는 길입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네 번째는 옷을 뒤집어 놓거나 걸어두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옷이 단순한 의복을 넘어 개인의 에너지와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특히 옷이 뒤집힌 상태로 방치되면 이는 에너지가 뒤틀린 상태를 의미하며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머물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빨래를 개며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옷은 바로 펴야 복이 들어온다. 뒤집힌 채로 두면 복이 다 나간다. 당시에는 단순한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이는 풍수의 원리를 반영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옷은 우리 몸을 감싸주는 소중한 물건이며 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삶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옷에 음식이 튈까봐 뒤집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풍수적으로 배우자 운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옷을 뒤집어서 걸어두는 사람은 배우자 복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옷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곧 삶의 균형과 관계의 조화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다섯 번째는 양말은 절대 뒤집어서 벗지 마세요. 바쁜 아침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뒤집어진 양말 한 켤레를 보고 또 이렇게 벗어났네라며 혼잣말로 한숨을 쉬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매번 이런 식으로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다면 처음엔 사소하게 느껴졌던 일이 점차 쌓여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양말을 뒤집어 놓거나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습관은 단순히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넘어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빨래 후 양말 짝을 맞추지 않고 서랍에 무질서하게 보관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며 서랍을 뒤지다가 짝이 맞는 양말을 찾지 못해 당황하거나 결국 서로 다른 양말을 신고 나가야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하루의 시작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기분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는 삶의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복을 흩어지게 한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말을 벗을 때부터 뒤집히지 않게 정리하고 세탁 후에도 짝을 맞춰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서랍을 열었을 때 가지런히 정돈된 양말들이 보인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런 작은 정리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활을 더 편안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자연스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긍정적인 기운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특히 아이가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서 벗는 모습을 본 부모가 그렇게 벗으면 엄마가 다시 뒤집어야 해서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도 달아난대라며 바로잡아주는 장면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순간은 단순히 양말 벗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는 법과 함께 복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아이가 이런 작은 배려와 정돈된 습관을 통해 자라난다면 나중에 더 큰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여섯 번째는 베개를 뒤집어 놓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머리가 닿는 곳이 곧 운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가 어지럽거나 뒤집혀 있으면 우리의 운이 흩어지고 복이 멀어진다고 여겨지죠. 반면 동쪽이나 동남쪽을 향해 누워 잠드는 것은 생기를 북돋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베개가 벽 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뒤에 빈 공간이 없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쁜 기운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침실에서 거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베개가 거울을 마주보고 있다면 거울이 에너지를 반사시켜 우리의 안정적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은 베개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의 색상과 상태 역시 에너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베개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며 흰색이나 연한 파스텔, 톤, 베이지와 같은 밝고 따뜻한 색상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이나 강렬한 무늬는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개 아래에는 전자기기나 날카로운 물건, 어지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나쁜 기운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는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려 숙면을 방해한다고 여겨지므로 침대 근처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 7번째는 신발을 가지런히 두세요. 어릴 적 현관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신발을 보고 할머니께서 신발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집안 복이 다 달아난다 며 꾸짖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특히 신발이 뒤집혀 있으면 이러다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시며 서둘러 바로 펴놓으셨지요. 그때는 단순한 잔소리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이런 행동은 집안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으셨습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를 반드시 닦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나쁜 기운이 함께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에는 신발을 새 것처럼 깨끗이 닦아놓거나 새 신발을 신으면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신발을 발로 차거나 함부로 다루는 것도 절대 금기였습니다. 복을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며 타이르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발을 소중히 대하고 정리하는 것이 곧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복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조금 귀찮고 잔소리로만 느껴졌던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는 삶의 작은 지혜로 다가옵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사소한 행동 속에도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어른들의 마음과 생활의 철학이 담겨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